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특히 인천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 함께 해주시는 기업의 또 수많은 사회공헌 관계자 여러분, 또 사회적 경제, 또 복지 분야에 관여된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는요, 지난해 7월 출범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참여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뜻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민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에 앞서 오늘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명숙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요,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김신희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전흥윤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상 네 분의 심사위원께서 오늘 발표팀 사업을 심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명숙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2022 인천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으로 올해 4개 시도 인천, 부산, 대구, 전북에서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를 권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에서도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비영리 기관이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고민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이번 행사가 사각지대에 없는 복지도시 인천을 이루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 6개 팀의 발표자분들, 완성도 있는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컨설팅도 받으시고 공들여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으리라 느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러한 노력이 좋은 사업으로 열매 맺도록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해주신 이명숙 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오늘 발표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사업 선정 이후 사실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조정 과정을 걸치면서 오늘 발표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6팀의 사업 제안 발표를 오늘 들어볼 텐데요. 2022 인천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는요, 사전 심사 점수, 그리고 오늘 현장 심사 결과를 합산해서 총 3팀의 수상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들께서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되는 이런 오늘 제안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요. 또 사회공헌의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팀 먼저 모시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발표팀은 공감미술치료센터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공감미술치료센터의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사업은 같이 그리는 우리의 미래라는 사업입니다. 네, 먼저 우리 공감미술치료센터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사업의 추진 배경과 그리고 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예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감미술치료센터는 현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기관이고요. 2007년부터 이제 지역에서 전문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전 연령대의 대상분들이 한 150여 가정들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개소하여서 지역사회에 이제 특히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위주로 진행하고 특히 학생들,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치료의 대상들이 넓어지게 되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사업이라던가 또 최근에는 이제 기업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EAP 업체들과 MOU를 통해서 기업 상담, 기업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기관은 주로 이제 치료사, 심리치료사, 상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전문가들,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평소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심리치료 상담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EAP 상담이나 바우처 서비스, 특히 지역사회 바우처와 그 사회 서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기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4개월, 18개월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저희 기관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 대상으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나 기관, 각종 기업 등으로도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관에서 전문가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수행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미술치료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고 이제 슈퍼비전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하는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봉사단 운영하여서 전문가들을 통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또 교육생,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같이 그리는 우리의 미래라는 사업은 굉장히 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이 사업은 일단 이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1대1로 만나서 멘토링 형태로 그리고 그 멘토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남을 하려면 그 매개로 저희가 가장 잘 하고 있는 미술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의 매개로 미술심리 상담을 통해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소득 취약계층 우리 아동들 같은 경우는 행복도가 다른 대상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초등학생, 특히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행복도가 좀 낮고 특히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특히 취약계층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심리정서적인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 친구들은 이 초등학교 시기는 가정의 어떤 보살핌이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취약계층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 지원을 하지 못하거나 보살핌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자존감이나 행복감, 그리고 관계 형성,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그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멘토링을 통해서 건강한 어른들, 기업에 있는 건강한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든든한 지지체계를 형성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멘토링은 현재 기업이나 교육 장면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좋은 그 학습 수단으로서 멘토나 멘티에게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심리사회적인 그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멘토링과 할 때 우리가 매개를 쓰는 이 미술심리 상담이라는 이제 이 분야의 특성을 통해서 이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술치료라는 분야는 특히 이제 이 언어 사용을 아직 잘 못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 표현을 언어로 잘 하지 못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들이 꼭 필요하고 이 미술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의 어떤 숨은 마음들이나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자 합니다. 그리고 이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술치료는 이 미술이라는 작업물이 남는데요. 이제 이 특성을 사용해서 저희가 나중에 전시회도 기획해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이 사업의 어떤 의미를 더 높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10명의 멘티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임직원 10명의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멘티와 멘토로 구성된 한 팀, 이 총 10팀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집 범위는 일단 그 취약계층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인천시 연수구,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연수구에 위치한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을 모집 범위로 두고 홍보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 과정에서 찾아가는 상담 트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그리고 지역, 그리고 기관 대상으로 제가 홍보 트럭을 운영하여 각 기관 앞에서 이 사업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원하는 대상자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발 방법은 일단 모집된 대상에 대해서는 선발 심사를 진행하고 이 심사 과정에서 더 취약하고 좀 더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을 좀 찾아보고 다른 사업 수행 경험이 별로 없는 사업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우선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현재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보랑 모집 과정도 이 사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상담 트럭 3번 운영하고 저희와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기관도 저희가 방문하고 좋은 멘토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지역에 찾아가서 또 필요한 멘티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발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과 아동 이제 멘토 멘티 관계를 맺고 6번 동안 미술심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무리 단계에서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알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네,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멘토링이 굉장히 좀 핵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처음에는 멘티 멘토가 만나서 아직 관계를 좀 맺기 전에 약간 어색하고 낯선 그런 이제 첫 만남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편안하게 자기를 좀 표현할 수 있고 자기를 그림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간단한 그림 검사 등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만남부터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작업, 재미있는 공동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멤버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네 번째 회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아트워크, 백드롭 페인팅 같은 추상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아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깊은 미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5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욕구들을 좀 마음껏 표현하고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6번째는 우리가 마무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나 공동체를 만들어보는 작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 사업의 추진 일정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제 3, 4월에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또 홍보하고 모집하는 과정,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가장 날씨가 좋은 5월부터 10월까지 아동들이 이과의 멘토링을 직접 진행하면서 이제 연 6회 멘토링 활동을 월 1회씩 우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성과 보고회도 하면서 아이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가 이제 평가나 어떤 성과 목표를 잡은 부분은 일단은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멘티와 멘토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멘티와 멘토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행복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속도를 활용해서 멘티와 멘토가 모두에게 행복감을 느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히 자존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이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소감문이나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던 작품이라던가 또 우리가 모니터링했던 자료들 등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이 사업의 예산은 1,220만 원, 총 1,220만 원이고요. 일단은 상담 트럭을 운영하는 비용이 780만 원 정도,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용이 240만 원, 그리고 전시회를 2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이제 간략하지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가치로 보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가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동들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의 마음 방역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고, 특히 이 사업이 멘티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이 사업의 공동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멘토들에게도 어떤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 같이 제공이 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보통 기업을 다니고 있는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요? 네, 어떠신가요? 스트레스 많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가 그래서 멘티, 멘토 모두에게 심리 지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발표라서 아마 많이 떨리셨을 텐데 훌륭하게 첫 번째 발표를 마무리해 주신 팀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그리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치료 상담에 관련한 사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한교육기관 조아학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치유형 대한교육 위탁기관 조아학교 곽선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사업명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감 나누기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업 중단 재발을 예방하는 데 있으며, 그에 따른 목표로는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가족 갈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학부모와 자녀가 바람직한 교육 환경의 변화고,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활동을 하게 되면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학생은 멘토의 코칭에 따라서 자기 이해와 다양한 직업세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학교 부적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정의 붕괴, 부모와의 불화인데요. 부모가 학대를 하고 있어도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정 밖,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정서행동의 문제, 일탈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학교 밖 청소년이 30몇 명인데 4만 5천 명 이상이 범죄, 비행 등으로 발전되어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참여자로는 자녀가 인천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현재 다양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이는 학부모입니다. 홍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사업 진행 시기로는 2023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매 회기당 20명, 수행 인원으로는 총 7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 진행 계획으로는 참여자 선정 회의를 해서 사전 연락과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연락, 또한 학부모 교육 6회, 학부모와 자녀 교육 2회 진행을 할 예정이고, 평가 회의를 통해서 만족도 실시로 최종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니터링은 보신 대로 총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월 2회씩 총 8회 진행 예정인데요. 학부모 교육 6회 총 2시간 진행 예정이고요. 학부모 자녀 교육은 2회로 3시간씩 진행 예정입니다. 1회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2회에는 자녀 이해와 소통, 그 다음에 갈등 해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잘하게 되는지 그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3회는 가족 공동체의 역할과 자녀와 부모의 대화법, 그리고 4회에서는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가족 결속을 위한 가족 공감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회에서는 자녀 교육, 부모의 역할, 그리고 시스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이고요. 6회는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7회에서는 부모의 역할 세워보기, 그리고 사명을 진행하고 8회는 가족 결속을 위한 가족 공감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에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또한 인지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또 부모와 함께 활동하면서 가족 간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심리 정서적 건강 증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화학교는 현재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황원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조이풀 심리상담센터 지역사회에 있는 두 곳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육 이념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뜻으로 바른 생활, 열린 마음, 항상 감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총 크게 3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통교과, 대안교과, 치료교과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심리정서 프로그램,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 학교에 총 위탁된 인원은 총 91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료된 인원으로는 총 73명, 현재 위탁 중인 학생은 18명입니다. 저희 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은 학업을 마치더라도 원적교에서 졸업한 것으로 졸업장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기관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학생은 이땡땡 18세 남자 학생의 사례인데요. 저희 학교에 위탁됐을 당시에는 무기력함이 가장 많았고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항상 온라인 게임을 생각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결과 학생이 온라인 중독이 있었던 부분이 해결이 되었고요. 현재는 부천에 있는 한 대학교의 디자인 계열학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지금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기성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학부모 교육을 저희가 단기성으로 1회 정도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인 장소리 그리고 자녀를 이해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저희의 교육을 들으시고 지금은 자녀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일회성 단기성으로 진행한 사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석해서 소감문을 작성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제 학생이 처음에는 이제 이 교육에 왜 참여를 해야 되냐,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많이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을 듣고 나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포옹학이나 뭐 세족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3번씩 포옹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를 교육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으며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아이께 밝고 더 큰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배운 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 파트너스데이 사업 제안을 통해서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많은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처음에 조금 떨리셔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능숙하게 발표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정말 대화 단절된 가정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우리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감 나누기라는 주제처럼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가족 결속을 다지는 그런 사업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발표 순서 발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이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느린학습자 아동을 둔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돌봄체계 구축 사업인 채쌍마을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 발표는 앞에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1992년 연수구 연수 2동에 개관하여 30년 동안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복지시설 평가가 있는데 최근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특히 2009년에는 6개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저희는 전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 사회복지기관이며 발달 지연, 느린 학습자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05년부터 아동가족 상담센터를 개소해서 아동과 가족 대상으로 전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도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느린 학습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지원 사업 새싹마을을 진행했었는데요. 전국 모금의 기획 사업 중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경향신문에 배분 사례로 보도되기도 했고 모금에서 일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FGI 기관으로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느린 학습자 아동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뜻하는데요. 지능 지수가 85 이상이면 평균, 그리고 70 이하면 지적 장애에 해당하는데 그 딱 중간에 있는 71에서 84 사이인 지능 지수는 경계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즉 지능이 지적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는 낮아서 학습 능력이 느린 그런 친구들을 느린 학습자 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은 낮은 인지 능력과 주의력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사회력이 부족해서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반복된 학업 실패와 관계의 어려움은 좌절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성인기의 자립과 취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부모의 경우 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 아동 사이에 역할을 수행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를 치료실이나 상담센터에 데리고 다니는 등 돌봄을 수행하다 보니 개인적인 여가나 근로의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적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맡게 되어서 돌봄 비용의 부담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동자립지원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8,000명의 아동 중 1,300명의 아동, 즉 16%가 경계성 지능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약 3명에서 4명이 이런 느린 학습자 아동에 해당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는 이러한 아동을 둔 가족을 위한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공적 지원 체계의 돌봄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 아동,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서 만 12세 이하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역시 등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느린 학습자 아동은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 아동 센터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단체 활동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적 지원 체계에서는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에 민간에서 돌봄을 위한 시스템이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결국 그 가족이 살아가는 곳은 이 지역사회이므로 우리 한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는 게 아니라 옆집이나 앞집의 이웃 등의 그런 지역 주민들이 아동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기업, 이웃, 친족, 그리고 코워커 등과 함께하는 온 마을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드릴 사업은 새싹마을입니다. 새싹마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행될 계획이고요. 느린학습자 아동을 둔 가족 3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목적은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관계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 목표로는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 이렇게 3가지가 있겠는데요. 사업은 이 3가지 목표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 활동입니다. 새싹마을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코워커라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데요. 코워커는 상담과 돌봄 서비스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면서 참여가족의 새로운 인적 자원이자 지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아동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또 끝날 때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목표로 하는 활동들인데요. 먼저 돌봄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새싹마을은 참여가족의 이웃이나 함께 거주하지는 않는 할머니나 이모, 혹은 통반장 등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25시간 이용 가능하고 사전에 SNS를 통해 신청을 하면 돌봄 활동가를 파견합니다. 또 주 1회 놀이돌봄 교실을 운영해서 잠깐이라도 부모가 병원에 다녀오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돌봄 활동은 기업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1대1 매칭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거나 놀이돌봄 교실의 정기적 참여를 통해서 돌봄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를 대상으로는 문화생활 지원, 부모 모임을 통해서 돌봄 외 시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는 먼저 형제자매 활동인 초록마을 수호대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아동이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임직원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멘토, 멘티의 관계를 갖도록 하고 함께 줍깅이나 쉐어링 체험 등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직접 구성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는 임직원과 함께하는 가족별 체험 활동이나 필요시 장애 진단, 심리 검사, 가족 상담 등을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은 총 7천만 원인데요. 돌봄 지원 체계 부분에서 690만 원이 있고 양육 스트레스 감소 부분에서는 돌봄 활동 수당을 포함해서 5,300만 원,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에서는 965만 원 사용 예정이며 기타 자문과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 시 얻는 성과와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과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복지관이나 기업, 이웃, 코워커 등이 함께하는 온마을 돌봄 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수치는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새싹마을은 이웃과 친족의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작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겠고 참여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도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느린학습자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유사한 돌봄 사업을 진행해왔고 현재는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으나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린학습자 아동을 위한 돌봄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를 통해서는 지속적인 통합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고 민간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느린학습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나 치료 등의 개별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느린 학습자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원의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겠으며 저희 복지관은 지난 경험을 토대로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에서 나서서 느린 학습자 아동과 가족이 행복하게 어울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제 발표가 느린 학습자 아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느린 학습자 아동,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는데요. 이 지체장애인은 아니지만 또 평균보다는 지능이 이제 낮은 그런 느린 학습자라는 이런 아동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각지대의 노인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팀의 사업 제안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 계속해서 또 집중해서 들으려면 저희가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10분 동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잠시 후에 나머지 세 팀의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발표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이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러블리페이퍼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러블리페이퍼 기준 대표입니다. 저희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자원재생 활동가로 바꾸고 이분들과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캠페인하는 제안을 이번에 사업 파트너, 사회공헌 파트너즈에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러블리페이퍼 소개입니다. 자랑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얼마큼 잘해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잘할 것이다 라는 굳은 의지가 담긴 발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이 기업들과 함께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 변화, 사회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블리페이퍼는 그동안에 많은 이제 방송과 언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블리페이퍼를 아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명숙 위원장님 혹시 러블리페이퍼 아십니까?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러블리페이퍼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13년부터 폐지수거 어르신에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16년도에 대학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사회적 기업의 어떤 루트를 밟게 되고 20년에 인증사회적 기업, 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22년도 이제 올해죠. 이 3M 다국적 기업에서 하는 글로벌 기비닝 프로젝트에 아시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선발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사실 러블리페이퍼는 딱 기업 명에서 오는 거는 종이와 관련된 사업일 것이다 라는 느낌은 오실 텐데요. 사실 저희 수혜 대상자는 폐지수거 어르신입니다.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자 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서는 생겨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소셜 미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이 한 문장의 시간을 무려 3년을 들였습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이 소셜 미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이 문제의 사회적 구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많이 집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피벗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대 공감입니다. 제가 사실은 젊어 보이시죠? 네. 하지만 이제 청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처음 활동을 할 땐 누가 뭐래도 청년이었거든요.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순환적인 모델입니다. 새롭게 제안할 내용도 선순환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업사이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복지적 키워드, 사회공헌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친고령, 그리고 친환경입니다. 저희의 사업은 이 두 가지의 컨텐츠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블리페이퍼가 하고 있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문제는 그 규모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폐지수거 노인의 수를 이야기하라 하면은 다양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8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제
실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6만 6천 명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175만 명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175만 명, 그 6만 6천 명.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러블리 페이퍼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계실까요? 약 3천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작년에 인천 사회서비스에서 실태 조사한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존재하고 그 숫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폐지를 줍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웨이스트 피커스라는 조직이 국제 조직으로 있는데요. 전 세계 34개국에 400만 명 정도가 폐지를 줍는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여러 세대 중에 유일하게 노인 세대가 그 폐지를 줍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들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과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사회적 조직들이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이 펫박스를 업사이클한 제품, 그리고 두 번째 쌀포대 종이가죽 업사이클 제품입니다. 먼저 이 펫박스 업사이클 제품은요, 제가 폐지수거 어르신한테 펫박스를 비싸게 사옵니다. 시세의 3배 정도, 1kg에 300원. 지금 시세는 1kg에 80원에서 100원 정도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산 펫박스로 어르신들한테는 고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고 만든 캔버스에 재능기부자가 350명을 모집했고요. 그들과 함께 연 2회 재능기부 작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상단에 보시면 키트 같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페이퍼 캔버스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서 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들과 함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기업들이 저희 페이퍼 캔버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친환경 캠퍼스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 교육 내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미술 교육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런칭한 이 종이가죽 업사이클 제품은요, 저희가 직접 종이가죽을 만듭니다. 종이 쌀포대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됩니다. 복합 소재고요. 겉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환경부 분리배출 고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종이로 분리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착안해서 종이 쌀포대를 수거합니다. 어디서 수거하냐면요, 학교의 급식실, 그리고 기업의 단체 그런 사내 식당에서 쌀포대를 수거하고요. 또 호텔에서 버려지는 침구류가 있습니다. 침대 시트, 조금만 얼룩이 물러도 다 폐기 처분해서 소각되는 그런 침대 시트입니다. 이들을 기증받아서 두 가지를 합치하는 형태로 새로운 종이가죽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허가 출원 중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가죽으로 다양한 피지컬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매된 제품들은 기업하고도 연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B2C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다 누가 만들까요? 바로 러블리 페이퍼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한 폐지수거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은 폐지를 줍는 활동 대비 약 5.4배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는 급여를 받고 있고요. 어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큼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페이퍼에서 일도 하게 되셨는데 어떠셔요? 그 하기 전과 하고 나서. 하고 나서는 꼭 초등학교 갈 때 소풍 가면 마음이 들뜨대기 이러는 날 어딘가 모르게 재밌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요. 돈을 떠나서도 그렇게 그냥 여기 와서 그렇게 하고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즐겁고 그 설레임. 아니 우리 소풍 가려면 설레임 같이 그렇게 좋아 즐거운 마음이. 우리 정수자 어르신은 80대 중반이신데요. 생애 처음으로 정규직이 되셨어요. 15년 동안 폐지를 주우셨는데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으십니다. 저희 러블리 페이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어르신들의 노동 환경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활동으로 그동안에 이제 B2C, B2B, B2G의 활동을 연계해 왔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했던 기업들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인천 SK석유화학과 그다음에 GM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공헌 활동한 내용으로 저희는 이제 사회공헌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과 만나 청년들과 여행을 간다거나 또 어르신들한테 온수 매트, 또 안전 리어카나 쌀을 지원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어르신들한테 다방면으로 생계와 안전, 여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공헌 파트너로 함께하는 분야들은 이 자원순환과 교육, 노인 일자리 분야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그래서 폐지수거 어르신들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 바로 화면에 보이는 우유팩입니다. 우유팩은 지금 해가 갈수록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유팩 잘 종류로 분리 배출하고 있는데 왜 우유팩의 재활용률이 떨어지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종이팩과 종이는 엄연히 다른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혼합 배출할 때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런 수거함들이 별도로 되지 않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폐지육로 어르신들이 1kg에 박스 하나가 1kg 정도 하거든요. 그걸 80원에 하는데 종이팩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 종이팩 한 35개 정도가 1kg 합니다. 그러면 3,500원이 돼요. 같은 1kg인데 가치가 3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하기 위한 운반거리나 수거 활동 시간이 3배나 줄게 되고요. 하루 수입은 6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걸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을까? 가능합니다. 종이팩이 많이 나오는 다량 배출 시설, 카페나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 종이팩을 모아놓는 수거함을 배치하고 어르신들이 가게에서 수거하게 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또 봉사활동 차원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종이팩들을 수거해서 준다면 어르신들의 종이팩과 합쳐서 더 많은 가치를 낼 수 있고요. 러블리페이퍼 자체적으로 정기 구독자 4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구독자 35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하더라도 캠페인으로 전국적으로 종이팩을 모아주실 분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캠페인까지 확산한다면 다량의 규모 있는 종이팩들을 확보해서 재질 회사에 보내서 휴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휴지는 다시금 생계 지원으로 어르신들께 쓸 수 있는 선순환적인 모델이 될 수 있죠. 물론 일부의 휴지는 기업에서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도 창출하고 어르신들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러블리페이퍼와 함께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꼭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회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자원재생 활동가로 또 선순환적인 종이팩 자원 사업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파트너들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블리페이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아주 말씀을 청산유수로 너무 잘 하셔서 네, 저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재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업사이클링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 되게 관심이 많고 이런 친환경적인 가치 소비를 하는 추세에 맞춘 그런 사업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발표까지 들었고요. 이어서 5번째 발표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엔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로아스 컴퍼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로아스 컴퍼니의 이종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만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로아스 컴퍼니는 취약아동 급식 공백 해소를 위한 도시락 콘서트를 제안합니다. 먼저 본 그 제안에 앞서서 그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랑 그 다음에 사업 배경 및 취지, 그 다음에 간단한 사업 소개, 그 다음에 제안의 형태 등 그런 식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미지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예인 케이터링을 통해서 제공되었던 도시락과 그 다음에 급식 형태를 저희가 캡처해서 본 자료화면에 넣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 조금 저희 회사 조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로아스 컴퍼니는 취약계층의 자활과 인생 이모작의 즐거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BTS, 빅뱅, 소녀시대, 레드벨벳, 김혜수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공연 및 촬영 현장 도시락을 저희가 2,000여 회 이상 납품을 했고요.
저희 로아스 컴퍼니는 원래 단체 도시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미추홀부에서 지역 기관 단체에 그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식을 주 재료로 캐주얼한 덮밥부터 다양한 한상 도시락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기업 행사, 병원 조찬 세미나, 그다음에 프로농구 개폐막 그 시즌 도시락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그 맨 좌측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최근에 납품한 개그 콘서트 그 야외 공연 덮밥 도시락이고요. 중간에 있는 도시락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촬영을 하게 되면 소속사 도시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신 씨 도시락을 저희가 기본 전국토 도시락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맨 우측에 있는 도시락은 이제 프로농구를 했을 때 기자들 도시락들, 한식 도시락을 저희가 납품한 사례를 이미지로 저희가 표현해 봤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회사 로아스 컴퍼니는 기본적으로 공유와 나눔을 생각하는 친환경 먹거리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의 로컬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육가공원 예비 사회적 기업 조선식품과 그다음에 발효식적 콤부차는 한국 발효마을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과 하고 있고요. 돌봄은 해안놀이터랑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체 매출을 만들면서 각자 사회경제 조직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 다해 용기를 개발을 해서 본 페이퍼에는 없지만 점심 도시락을 미추홀 관내에서 정기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일반 쓰레기나 그 플라스틱이 전혀 나오지 않고 배송고 해수를 통해서 저희가 그들한테 탄소 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도 실제로 탄소 제로 운동에 동참을 하는 거고, 저희도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는 그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본 도시락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2020년 굿네이버스 자료에 의하면 결식 아동 청소년 비중이 2018년도에는 1.3%였는데 2020년에는 7.6%, 해마다 결식 아동의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 남현 형제 화재 사건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인천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호자가 일하러 간 사이에 초등학교 형제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가정 또한 한부모 가정입니다. 취약계층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급식 카드가 식당이나 가게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편의점의 삼각김밥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죠. 그리고 네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교와 돌봄 기관이 셧다운되고 있고, 더욱이 아이들의 급식 공백은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영양 결핍 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와 급식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공백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취약계층 10명 중 4명 정도가 실제로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전국 지역 분포를 조사해 보았는데 인천은 41.4%, 세종은 47.3%, 전남은 50.3%, 부산은 51.8%, 서울은 52.3%, 2명 중 1명은 실질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뉴스를 제가 캡처한 거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식 아동의 급식이 절박하다, 국비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앵커 보도자로 제가 캡처를 했고요. 이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급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양 균형을 이루는 아동 급식을 제공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선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사랑의 도시락을 전해드리고자 본 사업을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먹밥 콘서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먹밥 콘서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푸드뱅크에 시초할 수 있는 성공의 푸드뱅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98년에 이제 음식 나눔 문화행사로 진행을 하다가 2004년 성공의 앞마당에서 통기타 가수들과 주먹밥을 먹으면서 기부 문화의 행사를 했었죠. 그때 제가 사실은 주먹밥 콘서트에 스텝으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명, 5명 정도의 조그만 무대에서 통기사 가수들과 나눔 문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나비 효과의 날개짓처럼 국내 모든 연예인의 자선 기부 행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버스킹을 했던 길거리 문화가 MBC 일요일 밤이라는 다 아시는 고정 프로그램으로 주목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목콘은 사실 기부 문화의 아이콘이 됐었고요. 2005년, 2006년도까지는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연예인 기관 단체들에서 주목콘들을 다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그 사례를 밑에 이미지로 참고했는데요. 밑에는 소녀시대가 주목콘에서 이제 그 공연을 했던 모습이고요. 우측은 국가기관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목콘을 정기적인 행사로 만들었던 사례를 이미지로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목콘의 모티브를 가지고 저는 도시락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락 콘서트는 기본적으로 도시락, 수익금 전액을 도시락으로 기부를 할 겁니다. 또 하나, 도심 속의 즐거운 힐링 컨텐츠, 즐길락. 그래서 도시락 콘서트고요. 말 그대로 도시락 콘서트는 지친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즐길 수 있는 신선한 문화 일탈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체험과 식도락 같이 갈 수 있는 공익의 나눔 문화 축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금 전액은 도시락 형태로 푸드뱅크 및 인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과 보육원 등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든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회 파트너스테이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그 첫 번째 동행, 땡땡땡 기업과 함께하는 취약 아동 급식의 급식비 돕기 2023년 도시락 콘서트. 장소는 기본적으로 중국장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형태는 공개방송이나 뮤직 페스티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도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객이 10,000원의 입장료를 기부를 하시면 고객한테는 사회공익 도시락 콘서트가 제공이 되고요. 그 10,000원으로 갖고 고객의 이름으로 사랑의 도시락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진 또한 출연료의 일부분을 연예인 출연진 이름으로 사랑의 도시락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4가지 섹션은 저희랑 함께하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존들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 배려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그 첫 번째 동행 도시락 콘서트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동을 위한 이런 의미 있는 또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도시락 콘서트가 도시락 콘서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또 나아가서 또 나눔 문화 축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의미 있는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팀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요. 마지막 발표팀은요, 사회적 기업 한국 렌탈 판매 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 렌탈 판매 협동조합의 박철모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바로 이 심호흡과 관련된 회수 공기청정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렌탈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회수 공기청정기 리사이클링 및 취약계층 가정 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도 7월에 정수기를 전문으로 렌탈하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정수기를 시작으로 공기청정기, 비대,
음식물 처리기, 그리고 커피 머신까지 다양하게 그 렌탈 제품군을 확장해 가면서 협동조합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2019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성을 인정을 받아서 2020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인데요. 리퓨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공기청정기를 재생을 전문으로 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저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마중물격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렌탈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요. 두 가지의 사회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세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렌탈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렌탈 제품들을 쉽게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환경 폐기물입니다. 이 두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할 수 있어 찾아낸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상품화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 가정에게 공기질을 개선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공기청정기 한 대는 필수, 두 대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청정기는 이제 생활 필수 가전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민감군이라고 있는데요. 영유아나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쏟고 있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가정, 거기에 공기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공기청정기는요, 뜯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별게 없습니다. 이게 집진장치, 그리고 송풍장치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터, 그리고 팬, 그리고 모터입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만 잘해준다면 고장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주기적인 관리만 잘 해준다면 10년, 15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나라 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또 어떤 기관, 기업, 그리고 저희가 개별 렌탈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렌탈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관리도 필요하고 또 설치, AS 이런 것들을 어떤 저희는 다른 외부의 힘을 들이지 않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렌탈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사회공헌 사업인데요. 탐스렌탈 2+1입니다. 2대의 공기청정기를 기관이나 기업에서 구매 또는 렌탈을 해주신 경우에 저희가 새 제품을 취약계층 가정의 공기질 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른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 처음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미추홀구청과 학산나눔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11대, 2022년, 21년 11대, 각 11대씩 해서 지금 22대, 총 22대의 공기청정기가 취약계층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5년 동안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는 라이브 커머스에도 출연을 해서 판매도 했고, 거기서 판매되는 것에 맞춰서 또 취약계층 가정의 공기청정기를 기부했습니다. 또 하나로 LH에서 빈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빈집 역시도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빈집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회적 경제에서 이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게 마침 저희 회사 바로 옆 블록에 있는 빈집이 나와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됐고 선정이 돼서 지금 이곳에서는 도시재생지 내에 있는 이 렌탈 기간이 종료된 정수기를
노즐이 교체되어야 하지만 되지 않고 해서 매일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노즐 교체라든가 코크 교체라든가 그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최소한의 수리를 하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 무상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가 받았을 때 좀 사진인데요. 아마 인천 빈집 중에서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인분께서 오며 가며 관리를 하셨던 상태라서 이 정도였는데 저희가 좀 3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시간도 보내시면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시고 또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또 환기의 중요성은 또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광주 전남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1,350대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저희가 일부는 올라왔고요. 9월 추석이 지나고 나서 650대가 추가로 올라오는데요. 이 학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2019년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대부분 학교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개, 20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백 대의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나라장터에 떠 있는 용역 과업 내용서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 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라남도 보성교육청에서 올린 겁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보면요. 다양하게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공기청정기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된 공기청정기 전량 회수하고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 입찰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끝나면 이 렌탈사에서 이거를 전부 회수해야 된다는 거겠죠. 전국적으로 2019년도부터 들어간 이 입찰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쏟아지기 인천에서도 상당량의 공기청정기가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성군에서 600대가 설치됩니다. 그럼 600대가 한 개 업체에서 렌탈을 하는데 600개를 한 번에 회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중고로 판매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고로 이 600대가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는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아직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저희의 역량을 가지고 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우리 파트너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체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1번 회수 단계, 2번 선별 포장 단계, 그리고 기부 관리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만 살짝 떼서 보여드리자면요. 3번의 기부 관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이라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탐스 렌탈의 구조입니다. 물론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미추홀구청, 복지재단이 학산나눔재단에서 아무래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가정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공기질에 가장 민감한 아동, 그리고 어르신,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주셨고요. 저희가 22대를 기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부처의 파트너 데이를 통해서 저희들 알게 되신 기업, 기관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리퓨어 사업을 통해서 추가된 부분은 1번과 2번 리사이클 단계입니다. 이 리사이클 단계를 통해서 협력사, 그러니까 렌탈사에서 해결되지 못한 공기청정기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회수를 해오거나 내지는 최소한의 비용을 실비를 들여서 회수를 해옵니다. 전국 단위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갈 수 있겠죠. 근데 벽걸이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가져올 때도 이번에 좀
애를 먹었는데요.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5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이거 선별을 하고 검수를 하고 AS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 직원이 AS를 하고 그래서 포장까지 해서 재상품화하는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리퓨어 사업입니다. 지금 현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왼쪽이 저희 회사 제일 왼쪽에 제일 위 이 부분이 저희 회사인데요. 지금 저희가 좀 계산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지역 기관에 좀 도움을 좀 주십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 관계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가 빈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탐스 렌탈 일부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00대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광주에서 방학 기간 동안 윙바디 5대 분량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9월 추석이 끝나고 나서 650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공간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또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기관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공간 할애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리퓨어 센터라는 걸 개소를 해서요. 기관이나 유관 단체, 기관 그리고 또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이 사업을 알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얼마만큼 취약계층 가정 내의 공기의 질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져온 공기청정기를 뜯어서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공기청정기 필터가 2개 세트가 들어가고요. 전체 다 뜯어서 AS 비용이나 이런 세부적인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제조사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리사이클 비용, 렌탈가 비용을 산정을 했는데요. 크게 회수, 선별, 포장, 그리고 배송, 설치, 관리 단계에 나눠서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광주에서 떼온, 지금 현재 광주 전남의 학교에서 떼온 비용을 좀 그거를 바탕으로 했고요. 이 포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둥글둥글한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비닐에 싸서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박스 포장을 해서 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었고, 또 각급 학교에 3, 40개씩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선별 포장 단계에서는 저희가 원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사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로 13만 원인데 도매가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9만 1,000원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광주 DK전자 주식회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가서 저희가 좀 가격을 조금 낮춰줄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리사이클에 들어간 순수 비용이 1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만약에 연말이나 이럴 때 취약계층 가정에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배송 설치비까지 해서 한 약 22만 원 정도의 이 제품을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희는 렌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렌탈은 곧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년간 렌탈을 좀 해주시는 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3년 렌탈에 대한 총 비용을 넣은 가격이 44만 원입니다. 만약 이걸 월로 계산했을 때 17,500원, 17,900원 정도의 돈이 나오는데요. 기관에서 공기청정기를 바꿔야 할 시기다. 그러면 한 대를 렌탈해 주시면 저희가 한 대에 대응해서 취약계층 가정에 기부를 하는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가져온 사업은 이런데요. 전체 지금 중고로 판매하고 있는 게 52만 6,640원인데요. 저희는 44만 원이죠. 41만 원이죠. 저희는 3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3년 비용을 합치면 25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약 80만 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연간 1,000대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순환 자원화하는 게 목표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5개, 어르신 일자리 5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안정이 되면 15명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한 대에 4인 가족 기준으로 4명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1000대를 취약계층 가정에 기부를 했을 때 약 4,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공간은 집입니다. 우리 가정에 질 환자가 있으면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취약계층 가정에 질병이라는 것은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주목을 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재생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공감과 동참으로 이 사업을 안정시킬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렌탈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지금까지 한국 렌탈 판매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심호흡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회수 공기청정기 리사이클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6팀의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고 또 새롭게 다가온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팀의 이런 제안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무심코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다양한 이런 사업, 이런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면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심사 결과를 지금 심사위원님들께서 집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심사해주신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전흥윤 사무처장님께서 오늘 발표가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전흥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인천복지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요. 오늘 현장 심사는 지속가능 경영재단의 김민식 소장님, 또 인천경실련의 김성원 사무처장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처장님,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우용호 소장님과 김신희 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사회공헌 파트너십은 그동안의 사회공헌 활동이 개별 기업이나 기관 단위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비영리 기관이 평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발견했던 문제를 기업과 그리고 또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집단적이고 통합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2022년 인천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는 인천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의 협력적 사회공헌 문제 해결 방식이고요. 또 6팀에서 제안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우수상 2팀, 그리고 최우수상 1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은 본 사업이 오디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순위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을 제안한 팀들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법과 의지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역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아이디어와 또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분의 발표자께서 지난 한 달간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만큼 준비하신 사업계획 의도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안학교, 그리고 사회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 발표기관의 유형이 다양해서 그런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도 다양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특별히 그 건강,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 또 어르신들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 참신성, 영향성, 실현 가능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6개 팀의 사업을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 내용 전반에 대해서 완성도 있게 조언하고 또 조정해 주신 신한대학교 이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가 인천의 복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비영리와 기업이 아름답게 동행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사 총평해주신 전홍윤 사무처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상은 총 3팀입니다. 우수상 2팀, 그리고 최우수상 1팀입니다. 우수상에는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고요.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또 더불어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팀은요, 오는 9월 21일에 있을 전국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출전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집계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우수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인천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우수상 대한교육기관 조합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학업중간 위기 학생의 속질과 적성을 발전시키고 또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돕는 치유형 대한교육기관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수상 대한교육기관 조합학교 기관은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실시한 2022 인천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수상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상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022 인천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우수상 주식회사 러블리페이퍼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 보내주십시오. 네, 폐지수거 어르신의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고가에 매입한 폐지를 활용해 캔버스 아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말 저도 들으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 주식회사 러블리페이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우수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이 모두 이제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최우수상 시상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명숙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축하드립니다.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인간 존중과 이웃사랑의 사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오늘 이런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 인천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최우수상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끝까지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또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공과 기관 또 민간과 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이은비 선생님 출전할 텐데요. 그 결과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2 인천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